한미 관세 협상 단판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그야말로 양국이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텐데요. 관련 분위기를 직접 듣고 온 여야 의원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의원님. 네네. 현지에서 직접 이제 미국 측과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 건데 네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분위기 솔직히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아주 빡빡한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예. 일본과 EU가 이미 타결을 했기 때문에요. 예.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사실 이제 막판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봐야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 봤더니 꽤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사실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생각하고 가셨던 것보다 가서 보니까 미국 측의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압박 이런 게 훨씬 강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건가요? 예, 미국이 이제 자신들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 미국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5,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700조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합의를 본 것만 보더라도 예. 예, 이게 이제 옛날 말로 하면은 거의 뭐 사실은 깡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자국 중심의 예. 그런 이제 이 마가의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여서요. 예. 굉장히 사실 협상 당국 입장에서 아마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번에 우리 여야 의원들이 공히 함께 느끼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 결국에는 저 미국 측 요구 조건 어느 정도 맞춰줘야 이제 우리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건데 이 지금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협상 카드 요거 보니까 조선업 관련돼서 마스가 프로젝트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지금 어제부터 보도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협상 돌파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예. 무역 강국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도 이 물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선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그런 예. 이제 파트너로 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쉽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예. 하는 제안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문제는 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금액이 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보따리가 다 크다고 느낄 수 있겠냐 이런 예. 게 이제 마지막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쟁점이겠지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비관세 장벽의 영역 즉 농업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묶어서 예. 전체적인 통합적 협상을 경제안보 영역에서 마무리를 좀 카드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 안보 카드라고 말씀하시면 방위비와 관련된 이 안보 패키지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이번에 원샷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의원님?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좀 구매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방위산업 영역에서 이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예. 하는 게 굉장히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EU만 하더라도 방위비를 전체 GDP 5%까지 맞아요.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예. 1,000조 이상 가까운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그런 이제 방위산업에 대한 협력도 좀 강화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패키지 딜도 예.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산업을 일으키고 아하. 경제를 일으키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투자 금액이요, 의원님. 뭐 네네. 저 일본하고 EU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경제 규모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EU 전체에 비해서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제 1년에 GDP가 1.7조 달러 정도 되고요. 예. 일본이 4.4조 달러 정도 되니까 절반 좀 못 미치죠. 덜 되죠, 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규모만 보더라도 뭐 우리가 그 금액을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는 양보다 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카드가 조선. 바로 이제 조선업 분야이고요. 또 예. 방산 분야라든지
제조 분야에서 아주 우리가 이제 특기할 만한 이제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 제조 강국으로 아하. 제조 르네상스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보면 세계 최고의 최적의 파트너다라고 예. 하는 점을 좀 부각시키는 게 이번 협상에서는 저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 원하는 우리나라만 줄 수 있는 걸 줘서 전체적인 투자 금액을 좀 낮춰보겠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하나 더 이제 문제가 의원님 이거 네네. 쌀이랑 소고기요. 예, 국내 우리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는 농업 좀 분야로 보면 굉장히 사실 민감한 분야인 예. 거죠. 이거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미국의 국회의원들 만나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예. 미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기 지역구의 농민들의 불만을 그대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왔거든요. 예.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 중에 소고기 30개월 이상 이하로 이렇게 원령 제한을 해놓은 게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한국만 이런 이제 규제를 하느냐. 예. 이런 이제 불만들을 노골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던데 실제로 의원들이요. 미국 의원들이. 예, 협상하는데 굉장히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허들로 느껴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예. 또 대한민국의 이런 이제 예전에 MB 대통령 때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예.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달라라고 예. 하는 점을 굉장히 호소했는데요. 예. 이 협상 과정에서는 이게 과연 정부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할지 저도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이 이제는 좀 진지하게 함께 토론하고 예. 실제 고민을 좀 모아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국민과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의원님? 이거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실제 그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어려운 결정을 국민들과 함께 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입니다. 이거는 가정의 영역인데 의원님. 네네. 미국이 일본한테는 쌀을 받아냈고 호주한테는 소고기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도 뭔가는 받아내려고 할 건데 이 부분에서 그걸 만약에 정부가 불가피하게 쌀이나 소고기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면 민주당은 결국은 농민과를 설득하는 거는 여당의 몫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네, 보관을 이게 가지고 이제 계세요?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31일까지 조금 한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예.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예. 우리 협상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금 함께 응원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예. 결국 이제 책임을 진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예.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반대로 쌀이랑 우리나라는 좀 민감하니까 그 부분에 일본이나 호주에 비해서요. 쌀이나 소고기를 지키고 대신 다른 거를 좀 더 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예. 구매라든지 아하. 무기 분야에서 구매라든지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분야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기술들을 조금 더 이전해주면서 예. 제조 르네상스의 파트너로 갈 경우에 예. 저는 미국이 충분히 저는 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거는 결과를 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하여튼 최선의 카드를 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야당 의원들 같이 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은 요 관세 협상의 난항을 겪는 이유로 공통적으로 중국을 꼽던데 이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노선에 경계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나경원 의원과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네, 그 부분은 예.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이고요. 그래요? 예. 아니 일본하고 EU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하고 EU도 그러면은 중국 때문에 그동안 난항을 겪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미국 자국에 투자를 하라. 예.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경제 이익을 둘러싼 어허. 협상인 것이지 예. 지금
대중 견제 때문에 무슨 경제적 이익을 논하고 있는 건 아닌 거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국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자 이런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대전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국익 앞에서 너무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예. 위한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 쓴 거 보니까 네네. 피트 세션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재확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 우리 무역 협상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 예. 미국이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면 한국이 거기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이면서 기본적인 요청인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한다. 이렇게 당연히 여야가 함께 이제 동의를 하는 분야거든요. 예. 그런데 마치 뭔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글쎄 저는 좀 잘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이게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미국 의원들이 이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그 외교 노선에 대한 불만 이거에 대한 표명이 아예 없었습니까? 아닌 있긴 있었는데 그거하고 관세 협상은 연결 짓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 전혀 관계없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다가 동창 두드리는 소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갓 출범해서 진짜 출범한 지 뭐 한 달 조금 더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평가를 가지고 미국 의원들이 우리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전체 미국의 어떤 그 향후 노선과 방향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 말씀드리고요. 여야가 함께 이건 뭐 흔쾌히 할 수 있는 전제들입니다. 다만 이제 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늘려달라. 그리고 농산물이라든지 비관세 장벽들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한국이 좀 더 시장을 개방해달라. 이런 요구를 좀 했던 것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인 것이죠. 외교 노선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제기하진 않았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정부 이제 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께 한미동맹을 향한 그런 이제 전망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또 국내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던 게 있었는데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플라이츠 부소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뭐 트럼프 일기 때 NSC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간담회에서 트럼프도 과거에 부당하게 기소된 적이 있다. 윤 전 대통령도 부당하게 기소됐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의원님도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우리 그 대표단 중에 일부 우리 주요 인사들이 다음에 상무부 면담 때문에 좀 먼저 자리를 뜨게 됐는데 그 직후에 아마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윌슨 센터라든지 랜드 연구소나 허드슨 연구소 등 이제 다양한 그런 핑크탱크들을 만났는데요. 그런 여러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사실관계 약간의 오해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내에서 절차에 따라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랜드나 윌슨 센터 등의 이제 탱크들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나경원 의원은 이걸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의원님은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의원님 느끼시기는 어떤 오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분이 약간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이 플라이츠 이 사람이요? 플라이츠 부소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뭐 국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견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는 거는 저는 예. 이렇게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오히려 이거를 국내 정치로 끌어와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이게 외교를 이렇게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이제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자세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어쨌든 이거는 그럼 이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러 싱크탱크들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다라는 예.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네네. 짧게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 그 일각에서는 관세 협상 있더라도 이거 정상회담 개최해가지고 대통령끼리 뭔가 좀 더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도 있던데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도 포괄적 협상을 위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 차례 의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지금 그 구윤철 장관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7월 31일 날 미국 측과 만나기 때문에 예. 그 실무적 협상이 끝나면 적절한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휴가가 끝나는 대로 예. 좀 늦어도 다음 달이나 까지는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